10여 년 전에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란 입문서가 세계적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안병동에 근무했던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수많은 말기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며 기록한 글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이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 중 첫째는 내 마음대로 살아볼 것이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기대에 부응하려 했고 자신의 욕구를 너무 포기하며 참고만 살았다는 회한입니다. 둘째는 일 좀 덜하고 살 것이었습니다. 바깥일에 너무 열심히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내 편이어야 할 가족들과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좀 더 표현하고 살 것이었습니다. 타인들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누른 것들이 스트레스로 쌓이며 병으로 이어졌다는 걸 죽기 직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넷째는 친구들 더 가까이 할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 넋두리라도 늘어놓고 싶었지만 친구들 이름조차 마땅히 떠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멀리하고 살았다는 거죠. 다섯째는 내 행복을 더 추구할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타성에 젖어 변화와 도전을 게을리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은 것입니다. 원 제목은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었으나 국내에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바뀌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 출간 5년 전에 개봉된 영화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책과 영화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명배우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이 주연한 영화 버킷리스트는 2007년 개봉되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스테인, 내일 향해 살아, 레인맨 같은 작품처럼 두 남자 주인공의 우정을 기반으로 영화적 재미와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일종의 버디무비입니다. (66세) 자동차 정비사 카터는 평생 아내와 3남매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철학 교수를 꿈꾸기도 했으나 아내 만나 대학을 중퇴해 결혼하곤 지금껏 늘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45년간 자동차 밑에서 일해온 결과가 고작 폐암 말기란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백만장자 사업가입니다. 카터처럼 평생 일만 해왔지만 카터처럼 단란한 가정은 이루진 못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며 4번씩이나 이혼해 혼자 살지만 자신은 일과 결혼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유일한 자식인 딸과도 서로 소통 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두 남자가 2인 병실에 입원합니다. 흑인과 백인, 블루칼라와 백만장자, 외유내강과 독불장군,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고 신분과 성향도 극과 극이었지만 시한부 말기암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둘은 곧 가까워집니다. 영화 제목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소원들 목록 정도의 의미입니다. 양동이를 걷어차다는 뜻이면서 죽음을 의미하는 킥 더 버킷이란 관용구에서 따왔습니다. 그 옛날 중세 유럽에서 사형 집행인들은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에 사형수를 올려 세워 목에 올가미를 걸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들은 후 양동이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버킷이란 단어가 죽음과 연관을 맺게 된 유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60대 후반 두 남자는 한 병실에서 동병상련으로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는 카타가 쓰다버린 낙서를 주워 읽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장엄한 풍경 보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현재로선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임을 카터 스스로 잘 알면서도 병상에서의 무료한 시간에 그저 생각나는 대로 끄적거려 보았을 뿐입니다. 백만장자 에드워드도 자신의 희망사항들을 카터의 낙서장에 덧붙여 써봤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몸의 영구 문신, 사파리에서 엽총 사냥, 세상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기, 피라미드와 타지마할 여행 등 그답게 세속적이면서 현실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었지만 죽음 앞에선 다 부질없음을 깨달은 에드워드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다 해보자며 카터를 부추깁니다. 그리곤 두 남자의 버킷리스트 세계 여행이 시작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화이트맨 공항을 이륙한 경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을 시작으로 오토클럽 스피드웨이에서는 자동차 기술자인 카터가 늘 선망했던 스포츠카 CLB 무스탕을 몰며 둘은 짜릿한 카레이싱을 펼쳐보기도 합니다. 전용 비행기로 북극해 상공을 거쳐 남부 유럽으로 떠나선 모나코의 지중해 해변에 머물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서로의 속 깊은 인생 이야기도 나눕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의 사자사장과 사파리 투어,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와 인도 타지마할 여행에선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한 영적인 대화도 나눕니다. Did you know the Empress was the wife and remained inseparable until she died? 여행을 통하여 둘은 그동안 살아가면서 몰랐거나 간과했던 세상과 인간의 이면들을 알아가고 자신까지 성찰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중국 만리장성을 질주해 보기도 하고 티베트 설산 앞까지 갔으나 카터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히말라야의 장엄한 풍경 보기는 기상 악화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ibetans call it Showmalum. 그리고는 홍콩을 마지막으로 둘은 3개월간의 버킷리스트 여행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둘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사람은 예정된 시한부 기간이 끝내 지켜지지만 또 한 사람은 예고됐던 시한보다 10여 년을 더 살다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에 이르는 시간은 서로 달랐지만 둘의 공통된 모습은 여행 전 병상에 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영화 결말에서 잘 보여줍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후 영혼이 하늘에 오르면 신에게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망자의 답변에 따라 천국으로 갈지 말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피라미드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볼 때 카터가 에드워드에게 해주던 말입니다. 신이 내리는 첫 질문은 그대는 인생을 즐겼는가? 두 번째는 그대 인생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줬는가? 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와는 머나먼 시공간에 사는 우리지만 혹시 모를 일입니다. 언젠간 우리 영혼이 하늘에 닿는 날 신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한다면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이 오늘부터라도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영화 버킷리스트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